자, AI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죠? 그런데요, 이 엄청난 성장을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는 벽이죠. 오늘 바로 이 벽을 허물어버릴, 그래서 AI 인프라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핵심 기술, 바로 CPU, 공동 패키징 광학에 대한 투자 분석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AI 시대의 다음 골드러시가 어디서 터질지, 그 기회와 리스크는 뭔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AI가 왜 인프라 위기를 겪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. 그 해결책으로 떠오른 CPU 혁명을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당연히 엄청난 성장세와 또 현실적인 걸림돌은 뭔지 따져봐야겠죠. 그 다음엔 이 시장을 누가 지고 흔드는지 업계의 파워게임을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하는지 핵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AI 인프라의 위기입니다. 지금 AI가 정말 대단하잖아요. 그런데 그 화려한 이면에는 거의 시한폭탄 같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. 왜 하필 지금 이 기술적인 대전환이 꼭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.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? 6,500억 달러.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훨씬 큰 돈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2026년 딱 한 해 동안 거대 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에요. 전년보다 무려 71%가 늘어난 수치죠. 이건 그냥 AI가 유행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. 경제의 심장부로 자리 잡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. 그런데 말이죠,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.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그 천문학적인 데이터, 그 엄청난 전력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기술의 물리적인 한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.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.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 칩과 칩을 연결하는 데이터 고속도로는 꽉 막혀버린 거죠.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는 구리선은 이제 좁아터진 골목길이나 마찬가지예요.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감당 못하니까 열은 펄펄 나고 전기는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. 심지어 데이터를 계산하는 것보다 옮기는데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정말 비효율적인 상황까지 온 겁니다. 2027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50%나 늘어날 거라는 예측은요,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럼 이 교통 지옥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바로 그게 두 번째 주제, CPU 혁명입니다. 이 심각한 인프라 위기를 해결할 가장 똑똑하고 또 어쩌면 유일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CPU, 공동 패키징 광학. 말이 좀 어렵죠?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.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아예 IC 칩 바로 옆집으로 이사시키는 겁니다. 기존에는 톨게이트까지 한참 구불구불한 길을 달려가야 했다면 CPU는 메인 칩이란 빛을 쏘는 장치를 그냥 한 패키지 안에 묻어버리는 거예요. 결과적으로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수 밀리미터 단위로 짧아지는 거죠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. 왼쪽이 기존 방식이에요. 광모들이 저 멀리 장비 앞쪽에 떨어져 있으니 칩에서부터 신호가 가는 길이 길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서 18W 정도가 한계였어요. 근데 오른쪽 CPU를 보세요. 칩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신호 경로가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. 전력 소모, 지연 시간 모두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골치 아픈 발열 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죠. 이 그래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바로 CPU 혁명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. 보세요. 1.6테라비트급 네트워크에서 기존 방식은 링크 하나에 30W를 그냥 꿀꺽 삼켜버립니다. 그런데 CPU는요? 고작 9W. 와, 무려 70%의 전력을 아끼는 거예요. 이게 겨우 링크 하나 얘기 같으시죠? 아니에요. 이런 링크가 수만, 수십만 개 모인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. 그럼 전체로 보면 이건 그냥 비용 절감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게 되는 거죠. 더 적은 전기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낸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을 좌우하고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는 이유입니다.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. 기회가 엄청나게 큰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가 않아요. 이 CPU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과 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투자자의 눈으로 아주 냉정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35.92%. 와, 이게 2026년부터 5년간 예상되는
CPU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. 이 시장에 걸려있는 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. 이 자료를 보면 2026년 초 기준으로 수율, 그러니까 정상 제품 생산 비율이 70%가 채 안 돼요. 쉽게 말해서 10개 만들면 3개 이상은 그냥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건 곧바로 개당 단가 폭등으로 이어지죠.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그림의 떡이잖아요. 바로 이 낮은 수율이 CPU 대중화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. 문제가 또 있습니다. 바로 표준화예요.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? 2026년 초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제품을 막 내놓기 시작했는데 정작 공식적인 기술 표준은 2027년 말이 돼서야 만들어질 예정이에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먼저 제품을 사는 회사들은 이게 다른 회사 장비랑 잘 붙을까 하는 호환성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. 6.4테라비트 같은 차세대 기술이 시장의 주류가 되는 2028년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. 자, 이제 네 번째 이야기, 경쟁 구도입니다. 과연 이 거대한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그리고 이 기술 때문에 시장의 룰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? 거인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 이들이 바로 CPU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들입니다. 브로드컴은 이미 시장 선점에 나섰고 엔비디아는 자기네 GPU랑 CPU를 한 세트로 묶어 파는 전략을 쓰고 있죠. 마벨은 공격적인 M&A로 몸집을 불리고 있고요.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?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. 핵심 칩 설계부터 광학 부품, 소프트웨어까지 싹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파는 거예요. 이건 단순 부품만 팔던 회사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. 브로드콤 CEO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싱가포르에 직접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. 이건 단순히 비용 아끼려는 게 아니에요. 생산부터 기술까지 모든 걸 우리 손아귀에 넣고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브로드콤의 광학 부품 하나 납품하던 작은 회사들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집니다. 거대 기업이 파이 전체를 가져가면서 부품 시장의 이익은 정말 짜낼 대로 짜내지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거인들의 전쟁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킹메이커가 있습니다. 바로 파운드리, 그 중에서도 TSMC죠. TSMC의 쿠페라여 공정 기술이 없었다면 CPU는 아직도 실험실에만 머물렀을지도 몰라요. 고질적인 수율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게 길을 터준 CPU 대중화의 숨은 공신인 셈입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. 그래서 결론이 뭔데? 우리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뭘 봐야 할까요? 지금까지 나온 기회와 리스크, 시장의 역학관계를 싹 다 모아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표 하나로 CPU 시장이 딱 정리됩니다. 왼쪽,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은 명확해요. AI 때문에 데이터는 폭발하고 기업들은 전기세 아껴야 하고 기존 기술은 너무 뜨겁고 여기에 TSMC까지 도와주니 시장은 클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오른쪽, 발목을 잡는 요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. 아직도 수율은 낮고 표준도 없고 돈은 브로드컴 같은 큰 회사들만 벌어가고 이걸 만들 줄 아는 전문가도 부족해요. 이 두 가지를 함상 저울질하면서 시장을 봐야 합니다.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? 지금 당장 가장 큰 시장은 단연 북미입니다.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.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으니까요.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진짜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아시아 태평양입니다.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7%에 육박해요. 가장 빠르게 크고 있다는 뜻이죠. 왜냐하면 TSMC를 중심으로 한 제조 기반과 부품 공급망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. 단기적으로는 북미,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아시아 태평양에 있다는 점,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새로운 AI 경제 시대에 진짜 돈은 누가 벌까요? 모든 걸 설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의 설계자일까요? 아니면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전문업체일까요? CPU라는 기술은 바로 이 가치사슬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. 투자자로서 이 질문에 대해 나만의 답을 찾아내는 것,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의 다음 골드러시에서 진짜 금맥을 찾아내는 열쇠가 될 겁니다.